자체가 아동 학대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배드 파더스 앤 마더스 전시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나쁜 부모는 뭘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 오수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육비,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양육비를 지급해라. 이건 기본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안 주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네. 참 답답합니다. 네. 예,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아이를 누가 키우냐, 그러니까 양육권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는 봤는데요. 최근에는 아이를 보지도 않고 양육비도 주지 못하겠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게 참 씁쓸한 일인 것 같아요. 지난 12일에 사회관계장관 회의 한부모 양육비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 나온 게 있어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 이혼, 한부모 가족 중에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네. 양육비 지급 이행률도 32.3%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 문제가 되면서요. 국회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 배드 파더스, 또 배드 마더스를 상대로 운전면허 제한, 또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 제재하는 법안이 복수로 발의된 상태라고 합니다. 뭐 얼른 논의가 잘 돼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이라든가 친권 이런 부분들에 이제 합의가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양육비는 꼭 이렇게 제대로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정확하게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네.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즉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 중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육비 산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네.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양육비 산정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혼 전에 양육 환경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이 구간 중에서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점점 양육비가 증액되는 것을 보실 수가 네. 있어요. 네. 자녀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교육비 등에 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부모의 소득 구간에 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양육비를 더 많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 전혀 소득이 없더라도 53만 2천 원을 양육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산정 기준표가 있네요. 근데 이제 막상 이혼을 하면 안 준다고 그러고 버티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걸 강제로 또 징수하는 방법은 없나요? 예, 일단 이혼 판결에서 양육비 청구가 인용이 되면 그것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강제 집행에 대해서도 양육비를 안 준다. 그래서 2번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지급 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네. 직접 지급 명령이라는 것은 그 채무자의 직장에다가 양육비를 직접 지급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인데요. 즉 그 사업주는 원래 지급을 해야 될 월급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직장을 옮겨버릴 경우에는 이런 직접 지급 명령 제도를 통해서 양육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해요.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 회사를 그만둔다거나 주소를 바꾸는 경우가 또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매우 극단적인 경우죠. 네. 하지만 직장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양육비에 대한 판결문이 있는 경우에는 뭐 급여가 아니지만 뭐 예금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어딘가에 거주를 하고 있을 텐데 그것이 자가가 아니더라도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심각한 경우지만 그런 보증금조차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유체동산 압류라고 해서 왜 우리가 뭐 빨간 딱지 붙이고 이러는 거 보셨죠? 예. 네. 그렇게 해서라도 또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이제 보통 뭐 매출에 대한 소득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매출을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통해서 예. 고객들로부터 이제 매출 채권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예. 그 신용카드 회사에 원래는 고객으로부터 그 채무자가 지급받았어야 될 그 예. 신용카드 매출 대금을 예.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다른 건 없나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종류의 강제 집행이 가능한데 네. 문제는 이렇게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네. 자기 명의로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또 담보 제공 명령이라는 네. 것도 신청할 수가 있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 제공 명령도 그 사람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지 할 수 예, 있는 예, 것이지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담보 제공 명령조차도 실효가 없습니다. 야, 이거 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다가 양육비에 대한 직접 지급 명령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담보 제공 명령 신청하는 경우 네.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명령 제도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감치 명령 제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병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이제 가두면서 양육비를 주면 내보내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 사람의 신병이 확보가 되지 않고 연락도 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에는 네. 이 감치명령 제도의 집행 유효 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 감치할 수도 없게 되니까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빠져나갈 방법이 늘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네. 요리조리 뭐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것도 있죠. 예. 어. 예. 아, 정말 큰일입니다. 아무튼 이거 정말 뻔뻔한데요. 그 양육비 달라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제 정작 본인은 또 잘 먹고 잘 살면 진짜 화가 나잖아요. 그런 경우. 예. 그런 경우가 정말 네. 많아요. 알고 보면 본인은 취미 활동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편안하게 생활을 하면서 양육비만큼은 못 주겠다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을 옮겨버리거나 자녀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는데도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 명의의 재산을 다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 놓거나 아니면 사업체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영하면서까지도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